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아도니스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하늘하늘 강렬한 색상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귀비인데요. 아편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꽃이기에 이 농염한 꽃과 마주할 때면 혹시 불법 재배는 아닌지 순간 꺼림칙해집니다. 실제로 몇 해 전 강원도 춘천 농촌마을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관상용이라며 돌아갔다는 일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독성이 있는 양귀비와 없는 양귀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아편의 재료로 사용하는 꽃은 양귀비, 독성이 없는 관상용은 개양귀비라 불립니다. 당현종의 후궁이었던 양귀비의 이름에서 비롯된 꽃 양귀비. 여인 한 명 때문에 망국이 찾아온 것처럼 꽃 양귀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반면 양귀비의 일종으로 아편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우미인초라 불립니다. 그저 사랑만 하다 죽은 항우의 연인 우미인의 이름을 붙인 연희의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양귀비는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과 같은 마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편의 원천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직 씨가 여물지 않은 양귀비 식물의 씨꼬투리를 날카로운 칼날로 잘라 새어나오는 유백색 수액을 모아 말리면 아편이 되는 것이죠. 아편은 수천 년 동안 의학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마약으로 변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양귀비로 만든 마약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아편이 얼마나 치명적인 중독성을 갖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양귀비와 관상용 개양귀비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양귀비는 잎모양이 부드럽고 청록색인 반면 개양귀비는 잎모양이 더 깊게 갈라져 있으며 털이 많습니다. 양귀비는 보통 흰색, 분홍색 또는 빨간색의 꽃을 피우며 중앙이 짙은 반면 개양귀비는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양귀비의 경우 씨꼬투리가 미세한 털로 덮여있지만 개양귀비는 일반적으로 털이 없고 더 작고 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양귀비조차 현정신성 의약품 성분인 알칼로이드를 소량 함유, 대량으로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치 아픈 마약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접고 힐링 차원에서 아름다운 양귀비 작품으로 꽃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양귀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들판일 것입니다. 화가는 저 멀리 마을과 몇 그루의 나무,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빨간 양귀비를 순간 포착했습니다. 전경의 활기찬 붉은 양귀비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배경의 인위적인 풍경과 들판을 지나가는 인물들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데요. 느슨한 분놀림과 밝은 색상의 사용, 빛과 날씨의 디테일한 포착은 모네가 전형적인 인상파 스타일의 화가임을 말해줍니다. 양귀비가 핀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림을 보는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마법 같은 그림인데요. 가난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잠시 만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모네. 그러나 그의 인상파 작품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지베르니의 정원이 있는 자택을 구입, 수련 명작에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말년에 부유했었는데요. 실현 문제에도 불구하고 1926년 사망할 때까지 작업 의지를 불태웁니다. 지금도 인상파의 대표 작가로 기억되며 예술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모네가 남긴 양귀비 들판 작품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양귀비들의 역동을 조금 더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꽃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꽃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